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자, 대한경제학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5번 동안에 이 국가의 대한경제 모델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틀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이제 본격 탐구를 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고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사회 단위로 넘어가서 어떤 대안 모델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실증적으로 검토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조형근 한림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모델들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정립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사회적 경제, 경제면 경제고 사회면 사회지. 사회적 경제는 또 뭐냐?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딱 하실 줄 알고. 오! 예, 이제는 좀 이제 제가 예상 질문을 이제 뽑으시니까. 예상 질문이 이제 가능해서. 예. 그 한국의 어떤 그 사회적 경제를 이제 조사하시고 연구하시는 분이 네. 연구 조사를 위해서 독일에 간 일이 있었대요. 네. 독일도 이제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소개할 때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했었죠. 예. 네. 뭐 그건 이제 우파 쪽이고 그렇죠. 서로 간의 전통이 이제 겹치고 갈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제 그 독일에서도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카톨릭 교회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천주교회를. 예. 뭐 유럽 쪽은 다 그런데요. 이쪽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박애 정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 전통이 깊은데 그래서 그런 쪽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네. 예, 그래가지고 첫 마디 질문이 예. 신부님 사회적 경제가 도대체 뭡니까? 오. 그랬다는 것이죠. 예. 그랬더니 그 신부님께서 예. 하신 말씀이 아이 세상에 사회적 경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오. 딱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그 당혹스러운 대답이잖아요. 예. 뭐 전부 다 사회적 경제다. 네. 그래서 이분이 대뜸 받아치기를 신부님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 이 신부님이 갑자기 쉿 그러면서 그건 비밀이에요.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다 아는 걸 뭘 또 비밀. 예, 아니 이제 뭐 그 반어법이겠죠. 예.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뭐 그냥 핵심 이야기 할 수 있죠. 자본주의는 사회적 경제가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미는 예. 우리가 자본주의적 기업 활동이다, 경제 활동이다라고 하면 최고의 목적이 뭔가요? 이윤이잖아요. 이윤 창출이죠. 이윤입니다. 예. 네네. 자본가 혹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윤 창출이 최대의 그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요즘 뭐 CSR이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흐름들도 있지만 역시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이냐? 이윤이 목적이 아닌 경제인 것이죠. 부조가 목적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폭넓게 얘기해서 사회적 목적이다. 그렇죠. 그때 사회적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 아래로 얘기해 보면 사회적 공공선인 것이고, 예. 그것은 상호 부조이고 호혜이고, 예.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고, 예.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발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특히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대를 이뤄내는 것, 그렇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 이것을 사회적 경제다. 경제 활동은 경제 활동인데 그것이 시장 안에서 오로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창출된 이윤을 사적으로 편취하기 위한 그런 경제 활동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 상호 부조를 해가고 거기서 또 호혜를 지향을 해 들어가면서 같이 공생을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이다. 뭐 이건 어렵게 얘기할 게 없는 게 저번에 꼬투리 경제학을 땐가도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비슷한 예를 든 것 같은데 상폭계 시골에서 그렇죠? 상폭계 같은 경우를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집에서 마을의 어떤 집에서 초상이 났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딸내미를 출가를 시킨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상폭계 개원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들 같이 출연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지원해주고 와서 예. 또 노동력도 제공해서 같이 일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네. 것도 하나의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그 경제 사회적 경제 활동이죠. 전통적인 형식의.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과거는 오히려 시장 부문보다는 사회 부문이 더 일반적이었고 많았고 지배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것은 야금야금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제 태동을 하면서 시장이 지배에 들어가는. 시장이 점점 지배에 들어가고 있는 양상. 그렇죠. 이제 근데 예. 그것을 다시 사회 부문을 강화해 들어가자. 그렇죠. 다시 한번 사회적인 그 부문을 활성화시키고 네. 복원하고 활성화시키자라고 그렇죠. 하는 뭐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예. 우리가 국가, 시장, 사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 이제 공동체라든지 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면 만약에 따지고 들어가면 예. 이걸로-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이것만으로도 책을 뭐 몇 권 그죠? 그렇죠. 그걸 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제가 또 뭐 명색이 사회학자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죠.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맨날 뭐 행사에 MC나 보라 그러고 그래서 좀 사회학과 나왔다고.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60년대 얘기야. 예,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책이 사회란 뭐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렇죠. 유명한 책이죠. 예. 뭐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드려서. 예. 근데 그 힘들긴 한데 사회를 정말 어떻게 정의할 건가는 예. 우리가 이제 하나 측면에서는 국가와 시장이다라고 하는 양쪽에 하는 국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집합적인 조직된 권력이죠. 다른 한편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흩어진 개인들의 사적인 영리 활동의 영역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집합적인 것이지만 사적인 개인들의 영리 활동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간의 연대라든지 교류라든지 관계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 중요한 목적이 되는 영역이고요. 예. 그래서 추상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세계 시민 사회, 지구촌 사회 뭐 이런 말도 씁니다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요즘 얘기할 때는 대체로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할 때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그렇죠. 말을 앞에 괄호치고 지역이 생략돼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원형을 찾아 들어가면 이제 과거의 전통. 그렇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보면은 두레도 그렇고 네, 이런 거 네. 전부가 이제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다 포함이 될 수 사회적 있는. 경제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이제 시장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위축이 됐던 거였는데 그것을 네. 다시 살려내고 확장해 들어가자. 네. 근데 자, 과거는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사상의 체계로 이론의 체계로 네. 다시 정립되는 계기가 있고 전개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네. 한번 이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학술적 용어로 네네. 처음으로 이것을 체계화하고 그 정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가 등장한 것은 예. 1900년에 오, 예, 생각보다 일찍 등장했죠. 예, 예, 예. 예, 프랑스 사상가 샤를 지드라고 하는 분이 예. 당시에 1900년에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막 박람회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도 엑스포 하잖아요.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예. 예, 엑스포를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예. 각종의 다양한 결사체 전시. 예,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조직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면 두레 같은 것도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 예. 뭐 시각적인 전시도 하고 이제 설명도 붙이고 이런 게 있었겠죠. 예. 예, 여기에 이분이 이제 이름을 네. 사회적 경제 뭐 이를테면 코너다. 오. 라고 하고 붙이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만든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분이 이제 그냥 그거 하나 뭐 박람회 관계자로서 그냥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 이분이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중요한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당시 이제 당시 1900년이면은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이제 제 발로 서서, 마르크스 표현을 빌리면, 제 발로 서서 그야말로 이제 맹위를 떨치던 시기 아닙니까? 급팽창하던 시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렇지만 동시에 모순도 터져 나오던 그렇죠. 시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 경제를 더욱 사회적이고 공정한 경제 체제로 예.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예.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조직들, 사회적 예. 결사체들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제 체제를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라는 차원에서 예.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고 예.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사상적 흐름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예. 이미 그 이전부터 예. 예, 우리가 뭐 이제 보통 원조를 따지면 이제 1800년대 전반기 중후반기에 뭐 열심히 활동했던 영국의 로버트 오웬 같은 사람. 뭐 공상적 사회주의. 그거는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지금 금방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오시는데 이거 이제 그 8, 90년대에 학교에서 학회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불렀어요. 다 그렇게 이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 그렇죠. 분류를 했던 그 이제 이 사회주의의 전통을 분류하면서 그렇죠. 이 로버트 오웬이라든지 생시몽, 프리에 그죠.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자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인데 그야말로 꿈꾸는 사회주의자. 뭐 공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감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그렇죠. 이렇게 이게 됐는데 사실은 원어가 우리가 공상은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판타지입니까? 뭡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유토피안 소셜리즘입니다. 번역이 근데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라는 그 원어를 일본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그것도 일본 작품입니까? 공상적 근데 사회주의도? 이제 한국의 많은 한국의 현대 근현대 사회과 그 기타 개념들이 다 일본을 통해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상적 사회주의하고 유토피아 사회주의하고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스웨덴 모델 할 때도 잠정적 유토피아 이런 얘기하면서 유토피아라는 꿈은 이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그포르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결코 그 유토피아에 젖어들어서 몇백 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라는 꿈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매몰된다. 이럴 때 말할 때 유토피아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유토피아라는 말을 공상으로만 바꿔보죠. 우리는 공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본론에서는 약간 어긋난 얘기였지만 그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의 잘못된 평가라기보다는 번역의 오류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물론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야말로 이제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공상이나 한 인간들 이렇게 본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명칭 자체의 번역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된.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버트 오웬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험을 했던 겁니까? 오웬이 가만히 있어봐. 오웬이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죠. 이른바 자본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본가죠. 네네네. 오웬은 이제 원래 이제 방직 공장 자본가죠.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엥겔스와는 달리 자본가와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분은 쉽게 말하면 자기 공장 노동자한테 잘해주자. 라는 정말 착한 자본가로 출발을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시혜적 차원.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에서 이제 뉴 라나크라고 자기 공장을 하나의 이제 그런 일종의 실험 대상으로 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부조를 해주고 이런 실험을 해서 상당히 평판이 좋았겠죠. 그러면 현대 개념으로 이제 복리 후생을 아주 거기에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쓴 차원. 그렇죠. 아주 좋은 자본가,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해주는 자본가 정도쯤으로 출발을 했는데 문제의식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뭔가 곤란하다. 좀 더 나가는 게 좋겠다. 원래 된 사람이네. 원래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욕심이 더 커지는 법인데. 그렇죠?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다음에는 신세계 당시 그 사람들 입장에 신세계인 미국으로 아예 옮기죠. 미국으로 옮겨서 더욱 큰 규모로 뉴 하모니 이런 새로운 또 다른 실험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는 이 문제의식이 좀 더 바뀌는 겁니다. 확장되고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공장 노동자한테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의 지역의 생활 공동체이고 네. 경제 공동체임과 동시에 생활의 공동체고. 그러니까 예. 공장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생산 과정만 같이 하는 존재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삶 전체를 함께 하는 같이 공동체. 들어가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했던 게 또 이제 이것도 제가 다음 번쯤 그다음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겠지만 지역 화폐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원조가 되는 실험을 합니다. 노동화폐 교환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네. 화폐 없는 세상을 실험하는 것이죠. 예.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 착취의 가장 중요한 예.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예. 이거는 지금도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비판적 경제학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폐가 착취의 비밀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오웬이라는 분은 뭐 이를테면 마르크스처럼 뭐 이런 분들처럼 뭐 엄청 공부한 분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노동한 가치에 따라서 노동한 만큼의 증서를 발행을 하고 예.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교환을 하는. 혹시 그러면 그게 조개나 도토리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조개, 도토리. 뭐 개념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 도토리를 예. 서로 주고받으나 예. 증서를 주고받으나 그게 이제 그 화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자 그러면 오웬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계보를 잇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쯤이 아마 이제 러시아의 이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예, 표토르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무정부주의자. 이거는 번역 잘못된 거 아니죠? 무정부주의자는 뭐 번역이 잘못된 거는 예. 아닌데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 맥락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예. 무정부주의자들이 정부 일반, 통치라는 행위 일반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또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예, 자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통치가 아예 없는 세상.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통치할 수 있다. 우리 그렇죠. 인간들은. 그 통치의 단위는 그러나 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게 너무 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런 소규모 공동체들의 연합 이제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지. 무정부주의의 그런 이론책에 따르면 당연히 사회적 경제하고는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죠. 그럼, 예.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이제 상호부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책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크로포트킨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재평가되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쪽 운동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전통이 정통의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비정통으로서 폄하라기보다는 좀 무관심. 그러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멋진 사람 정도쯤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지만, 여기만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이분의 상호부조론에서 핵심은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태제고요. 명제고.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진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이분이 활동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가 흔히 사회 진화론. 예. 그러니까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좀 곡해했죠. 특히 초기 사회학자들이 아주 열심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곡해하는 데는. 그러면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쟁 그리고 적자 생존의 논리다. 강자가 이기는. 그렇죠. 이게 결국 사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 이게 무서운 논리죠, 그거. 무서운 논리고 승자의 논리고. 그럼요. 제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승자의 논리지만 패자가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사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못나서 이렇게 당한 거다. 그렇죠. 쟤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이게 툭소리 못하고. 강자를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강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강자의 노예가 되죠. 그럼요. 참 불행한 역사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근대 최초의 개화 지식인의 대표격이 되는 육일준, 석유검문을 쓴 거죠. 육일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치호라는 분 있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구 유학생들입니다. 두 분 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6.1준의 서유견문,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서유견문, 서양 사정을 알려준 정말 중요한 책인데, 곳곳에 이 세상은 그런 것이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렇죠. 뭐 이런 그야말로 이제 바로 우리도 힘을 키우자. 자신의 사상적인 준비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닥쳐가서 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뭐 윤치호는 이제 윤치호 일기가 이제 지금 이분은 평생 일기를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1940년대 초까지. 진짜? 이분의 정신 세계는 그야말로 탐구 대상이고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기에 정말 모든 얘기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기에도 쓰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누가 볼까봐 절대 못 쓰죠. 절대 드러낼 수 없어.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적어놨습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라면 정말 할 수 없는 나는 혼자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부끄럽다.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세요. 그런 얘기까지 쓸 만큼 그 일기가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의식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스승, 미국에서 스승의 부인에 대한 짝사랑. 이것도 신학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나를 불러준 게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이제 사춘기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런데 그런 얘기를 쓰면서도 또 한편 그걸 자기 부끄러운 거라는 생각도 다 적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반문화도 즐기시고, 그러고 후회하고, 막 이제 이런 건데 그 사회 진화론에 대한 생각도 이분이 보면 그게 딱 그런 겁니다. 뭐냐면 사회 진화론을 자기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맞다. 근데 사회진화를 받아들이니 자기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조선민족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열강의 침략은 당연한 것이더니 이건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윤치호 일기가 발췌 번역된 게 지금 출판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재밌고요. 재밌던 걸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한 지식인의 내면에 뒤틀린. 얘기가 좀 새길로 너무 빠졌어. 자, 크로포트킨으로 다시 돌아오죠. 크로포트킨 같은 경우는 그러던 시절에 사회진화론이 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 특히 그 당시 대표자가 올더스 헉슬리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멋진 신세계의 저자. 이런 사상이 횡행하던 시절에 그 비판을 하면서 협력이 오히려 진화의 원동력이다.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1860년대부터 이 러시아군 장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알렉산드르 2세의 보좌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잘 나가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 자가 됐지만 초기에 그런 군대 생활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생물학 연구 같은 걸 막 해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어떤 독학의 연구에 따라서 어떤 생물의 진화 법칙, 인간의 진화 법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협력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오늘날 최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붙이자면 최신의 진화 생물학, 진화 심리학, 진화 경제학 이런 곳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는 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의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 책들 보면 크로포트킨을 언급합니다. 크로포트킨이 오늘날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 얘기들이 보면 참으로 선견지명이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크로포트킨이 꿈꿨던 것은 이제 이 정통 마르크스주의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합적인 그 집단화, 국유화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 부조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진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공동체로 가게 되어 있고 그렇죠.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 상호 부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던 케이스고. 우리가 꼬투리 경제학에서 언급했던 사람 칼 폴란이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오늘날 사회적 경제 얘기할 때면은 사실 가장 많이 이론적인 사상적 연천으로 영감으로 언급되는 분이 칼 폴란이죠. 그렇죠. 이 경제를 사회에 다시 묻어야 된다. 이 명제만큼 이렇게. 그렇죠. 또 한 분 제가 이제 언급만 좀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의외다! 싶을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동서양 균형을 위해서. 만은 아니고 중요한 분입니다. 균형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잘 아는 간디도
그렇습니까? 어떻게요? 우리나라에도 간디 학교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예. 대안적인 경제 공동체, 예, 막 이런 맞아요. 생활과 경제 공동체를 꿈꾸는 왜 이름이 간디가 붙었겠습니까? 그래서였어요? 독립운동만 한 분이면 왜 갑자기 독립운동하는 분을? 그러니까 저는 간디하면 이제 비폭력, 평화주의, 무정주의, 물레 잡는 간디. 그렇죠. 바로 물레 잡는 간디가 이런 대한 경제를 꿈꿨던 간디의 그를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디는 자본주의적인 발전. 우리가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해서 세계 강대국이 되자 자본주의 막 생산해서 이런 사회를 꿈꾼 게 아니고 자족자급. 그리고 상호 부조 경제에 의해서 서로 간에 잘 살지는 못해도 막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리지는 못해도 호혜하는 경제가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이분은 사실 정치 노선하고도 결합을 했던 것이 간디가 가장 강조했던 정치적인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인도 촐락단위 정치 조직, 판차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촐락단위 정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베네수엘라 얘기하면서 지역 단위의 200 내지 400가구 수준의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주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주체와 경제 조직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주체는 그런데 이를테면 경제적인 활동의 주체를 이를테면 대기업으로 상정한다. 이러면 이게 서로 간에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주체에겐 경제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후에 독립 이후에 간디 하면 네루 아닙니까 또, 그죠? 그렇죠. 거의 세트죠, 그래서 이제 네루가 초대 총리에 오르면서, 간디 노선을 승계를 하죠. 이제 다양한 국제정세 문제도 있었지만, 비자본주의적 발전, 이제 국가자본주의적 발전. 흔히 이 독립의 인도를 사회주의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국가자본주의에 가까웠죠. 그러면서 이제 간디의 노선을 계승해서,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인도에서는 중시했고, 그 결과로 국가 전체 GDP 규모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인도입니다. 그래요? 이 정도까지면 사상적 경제 흐름에서 현대 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 생략. 네.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사사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이 사상적 흐름까지 짚었는데,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모델들에 대한 탐구에 들어가긴 할 텐데, 그러니까 좀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말고요. 자, 그러면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 맛배기용으로 한번 그러니까 쇼인대어만 잠깐 한번 올려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축구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팀인데 어디요? FC 바르셀로나. 메시. 그죠? 알죠. 당근 알죠. 한 몇 년 동안을, 그죠? 거의 전 세계 최강의 역대급 팀으로 꼽히고 있는. 그렇죠. 팀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히 축구 팬들 중에 바르셀로나를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레알 마드리드와의 관계보다는 두 팀이 이제 라이벌입니다만. 그렇죠. 거기 아주 불구대천지수지만. 유명한 이제 스페인의 역사까지 거기에는 투영돼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었던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번번이 떨어뜨리고 심지어 결승전에서 이제 그거 갖고 싫어하면 안 되지. 치욕을 안겨준 일이 있었고 또 한 번 이제 바르셀로나가 한국에 왔을 때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제 무례한 행동을 했다. 그렇죠. 메시를 출전을 안 시키겠다는 등 난리를 폈다. 되게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팬들 중에서는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무성의했던 부분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근데 잘 아시는 팀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교를 해보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FC 바르셀로나는 협동조합입니다.
아, 협동조합입니까? 협동조합입니다. 아, 그래요? 예, 협동조합입니다. 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심지어 주식회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그 미국 자본이 이제 인수를 했죠. 미국의 그렇죠. 스포츠 재벌이. 원래는 근데 이제 그 노동자들이 애초에 출발은 처음은 그랬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스날이나 그렇죠. 뭐 다 이런 팀들은 그 노동자들이 만든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프리미어리그로 전환을 하면서 이거를 다 상업적 자본으로 바꾸자라고 개혁을 하면서 주식회사로 다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글레이저 가문인가 거기서 인수해버리고. 무슨 가문이 예. 뭐 글레이저 가문인가 인수해서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뭐 대부분의 팀들이 뭐 상당수의 팀들이 외국 자본에 인수된 그 쉽게 말하면 인수 합병되는 그런 자본주의적 기업이고 예, 뭐 주주들은 그걸로 돈 벌고 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구단입니다만 그렇죠. FC 바르셀로나는 17만 명 정도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소시오라고 부르는 협동조합이었어요? 예,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 뭐 회장 해가지고 맨날 나오죠. 예. 거기 선거합니다. 거기는. 아, 예. 그러니까 이 회장들이 선거 나오면 어떻게 이 팀을 발전시키겠다. 이제 공약 내걸고. 예. 예. 제가 사실은 저도 축구 팬이라 예.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누에 가봤습니다. 오, 예. 예. 예, 갔는데 대충 그 전에 사전 정보는 좀 알고 있죠. 이 팀은 어떤 팀이고 역사적 맥락은 어떤 거다라고 했는데 거긴 유럽의 뭐 그런 그 유명한 축구 팀들은 대부분 다 그 축구장 투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축구장 전체도 다 둘러볼 수 있고 잔디도 밟아보게 하고 다 이제 선수들 뭐 그 인터뷰하는 거 뭐 이런 다 보고 박물관도 있어요. 예. 맨 마지막 박물관에 나오면 언제나 맨 마지막에 이제 샵이 있죠. 예, 그렇죠. 유니폼 사고. 돈 풀어라.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박물관이나 여러 곳에서 FC 바르셀로나 팀의 슬로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 슬로건이 제가 4개인데, 제가 지금 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첫째가 제 기억에 하면 디마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 오. 둘째가, 첫 번째는 카탈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카탈루니아 정체성입니다.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럼요. 예. 스페인 그 카스티아 지방에 대해서 항상 독립하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카탈루니아라고 하는 자기네 지방의 카탈란 아이덴티티 이게 1번입니다. 예. 2번이 민주주의, 오. 3번이 사회적 연대. 사회적 연대. 예, 사회적 연대. 그리고 마지막이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3, 4번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 사회적 공헌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팀의 그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걸 반드시 제대로 못 지킬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위선적인 모습, 이렇게 내놓고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 그 팀은 그 유니폼에 광고 예. 안 하잖아요. 안 하다가 유니세프인가 드디어 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사실 최근에 실망한 건데 예. 극도의 경쟁 속에서 예. 결국은 이제 그 최근에 그나마도 자기들 딴에는 이제 그래도 명분은 최소한 찾아야 될 일반 상업재단이 아니라 상업회사가 아니라 예. 카타르 재단이라고 카타르에서 축구와 스포츠 진흥을 위한 공익재단에 돈을 받는 걸로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 100년 역사에 오점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예. 그 광고를 안 받았던 주된 것도 바로 이런 기반 하에서 나온 그런 거군요. 기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협동조합이기 예.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상업 자본주의에 침식당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처음에 FC 바르셀로나를 들었나. 예. 뭐 아는 분들도 많을 테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 영국의 프로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스포츠, 자본주의화된 스포츠입니다. 그럼요. 적어도 지난 몇 년간 네. 협동조합 팀이 더 잘했거든요. 그렇네. 예, 협동조합 팀이 훨씬 잘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깨졌으니까 메뉴가. 뭐 그리고 이제 평균 성적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축구 사적인 맥락에서의 평가도 예. 뭐 이제 기념비적인 팀으로. 근데 그게 협동조합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다만 협동조합 때문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겁니다.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거대한 자본주의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그 말은 성립이 되죠. 예.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메뉴를 이겼다는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예. 왜냐면 메시가 먼저 근데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건 거함.
주식회사로 나이키한테만 1년에 몇 천억을 받는 세계 그 스포츠 구단 그 가치 평가를 매기면 뭐 미국의 포브스지 같은 잡지에서 하면 맨유가 1등 나오는 팀입니다. 그렇죠. 항상 1, 2위 다투는. 예. 그러니까 거대 스포츠 재벌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겼다. 협동조합임에도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너무 사례를 길게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뭐 전에는 제가 저번에 이 꼬투리 할 때 뭐